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이 강의하고 상관없이 궁금하신 부분, 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대답을 하고, 또 다음 이제 강의 시간에는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첨부해서 더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셔요? 괜찮으시죠? 네. 혹시 그 몇 분만 그 이번 강의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지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세요? 침묵이신 거죠? 다들 이제 얼추 아시긴 아시는데 그저 질문하고 대답하기는 좀 그렇죠. 뭘 보고 싶으실까? 뭐가 궁금하시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거든요. 뭐 혹시 이제 대부분 사실은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는 나 자신, 그다음에 내 가족 보기를 위함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또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면 내가 좀 괜찮아지고 내 가족이 좀 보이고 나면 이제 그래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좀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공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좀 그러신가요? 가족에 대해서 오늘 들으시면서 남의 가족 생각하기보다 우선은 나 자신부터 생각해 보시고 내 가족을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할 건데요. 어, 너무 뒤가 있죠? 어. 그 가족의 재발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사진 되게 이쁘죠? 저희 집 사진이에요. 저희 집 사진. 제가 어렸을 때 사진. 저희 엄마, 아빠, 제 동생 이렇게 4명이 찍은 거거든요. 가족하면 딱 떠오르시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신지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사진을 넣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셔서 저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저를 양육해서 키우셨단 말이에요. 같은 집에서.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가족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족 상담에서 지칭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 아이들. 요게 이제 가족이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냥 가장 기초적인 가족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듣기는 했지만 새로운 가족의 패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에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아서 사실 프로그램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사유리 씨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그 아이와 함께 지금 텔레비전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텔레비전 출연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됐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요? 왜냐면 이제 사유리 씨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아기를 보면 이제 외국인 아기라서 이제 서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가족이냐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유리 씨는 이제 아이와 함께 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참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가족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가족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따뜻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차가운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뭐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럴 텐데 뭐 혹시 대답해 주실 선생님이 있으실까요? 나는 가족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난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끈끈한
아, 끈끈한 느낌. 대답 감사해요. 끈끈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고, 또 어떤, 다른 선생님들은요?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족 하면? 이어져 행복하고 있는 편안함. 느낌.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도 든다. 또 어떤 느낌이 드신다 그러셨어요? 끊을 수 없는? 울타리. 울타리. 편해서? 끊을 그- 수 없는 느낌.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 끊을 수 없는 느낌 끊고 싶은데, 맞아요. 그 느낌도 들죠.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의지하고 이어져 있는 싶어요. 의지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또, 내 편, 내 편이라는 내 편. 개념도 계시고, 네.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지금 결혼하신 분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가족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내 부모님, 나를 낳아준 내 부모님에 대한 부분, 혹은 나를 양육해준 내 이제 그 양육자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 원가족을 생각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드시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뭐냐면, 가족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가족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아까 끈끈하다, 끊어낼 수 없는 관계다, 뭐 이제 그 다음에 울타리다, 내 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따뜻하다 그러셨는데, 가족을 딱 하면 내 원가족이요. 우선은 내 지금 가족 말고 내 원가족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면 한번 써보실래요? 다들 볼펜을 들고 계셔서 써보시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는 그림이잖아요. 어떤 뭐 형상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거, 어떤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건데 있으실까요? 화면이 모든 걸 다 준, 모든 걸 다 받은 느낌? 모든 것을 다 받은 느낌.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서성희 선생님은 글자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눈이 안 좋아서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울타리를 그렸어요. 울타리를 그려주셨구나. 이미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다른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전형적인 한국의 가족의 개념이다. 그죠? 식구라고 한국인들은 가족을 얘기하잖아요. 식구라는 말 자체가 식이 먹을 식자, 입구자거든요. 같이 먹는 사람이 이제 식구,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좋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은요? 있으실까요, 혹시? 이미지. 뭐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가족에 대해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부모님한테 양육받고 어떤 식으로 키워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뭐 만나는 방법까지도 다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어떤 선생님이 대답하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나는 내 유전자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이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간혹 요즘에 그 해외 토픽으로 올라오는 건데 입양된 줄도 몰랐어. 그 서로가 쌍둥이인 줄을 모르고 입양이 되었는데 몇십 년 뒤에 한 뭐 20년 30년 뒤에 만났더니 본능적으로 쌍둥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더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입양되었던 쌍둥이 자매가 와서 자기들의 서로 존재도 몰랐는데 와서 만나보니까 식습관까지도 체형까지도 되게 비슷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강력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유전자가 내 신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방법까지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가족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되면 그 사람이 어때? 뭐 네가 데리고 온 여자가 어때? 네가 데리고 온 남자가 어때? 라고 묻기보다 뭐라 그러셨어요?
걔네 아버지 뭐 하시노? 걔네 어머니 어떠시노?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정사를 많이 보셨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 이미지는 사실은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꾸리고 살아가는 내 가족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우리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 혹은 가정의 모습이 있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가족의 모습. 있으셨나요, 혹시? 나는 이런 가정을 꾸릴 거야. 옛날 가요 중에 그런 가요 있는 거 아세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그죠? 비둘기 같이 다정한 사람들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가족이 되게 아름다운 가족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혹시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 있으셨을까요? 편안한. 편안한 가족? 모든 가족원들이 편안한. 네. 또 어떤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 도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가정을 꿈꾸셨어요? 선생님이 딱 같은 화면에 떠 있어서 제가 봤어요. 저희 딸이에요. 도희가. 도희가 딸이군요. 도희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들은 또 꿈꾸시던 가정이 있으셨어요, 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행복한이에요.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게 행복하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함께 하는 게 아닐까요? 함께, 우리 식사도 함께 지휘 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선생님, 같이 여행 가고 이런 거. 함께 하는 게 우리 지휘 선생님은 되게 가치로움이에요. 그죠? 선생님의 가족, 꿈꾸던 가족상은 함께하는 가족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죠? 또 다른 선생님들, 또 다른 개념이 있으실까요? 다른 꿈을 꾸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 잘 돌봐주는 잘 돌봐주는, 서로 잘 케어해주고 살펴주고 하는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거 꿈꾸신 적이 있으세요? 바꾸셨네요. 경희 선생님. 그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최근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몇 년 전에 상담했던 내담자 중에 아이하고 계속 부딪히는 한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애는 복에 겨워서 저 애가 자기가 행복한 줄 모르고 엄마 아빠한테 반항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그런대요. 야, 너 내가 밥 3끼 먹여주고 네가 원할 때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밥 3끼 먹여주고가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우리는 요즘 세대에서는 밥 3끼 먹는 거 당연하다라고 많이 생각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밥 3끼가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꿈꾸는 삶은 그 엄마는 그런 가정을 꿈꿨대요. 밥 3끼 정말 배부르게 먹고 가족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가정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밥 3끼에 지나쳐 간식에 뭐에 다 갖다 바치는데도 만족을 몰라서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원가족에서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갈망함들을 행복함이라고 많이 이야기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가치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저거 되게 비합리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 내에서 자랐으면 그게 비합리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가족이라는 틀은 우리가 핏줄이라서 끊지 못해요 라고 얘기도 하지만 핏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이 삶을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가치관, 관점 뭐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 내 가족 모습, 내가 이제 꾸리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내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몇 점 정도일지. 요거는 이제 대답하시기 불편하실 테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100점 만점이라 치면 나는 내 가족에게 뭐 50점을 줄 건지 아니면 60점을 줄 건지 70점을 줄 건지 뭐 그런 거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요거는 한번 넘어가시면 좋겠죠. 이거를 그 지표로 받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가족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잘난 가족에 대한 이야기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난 가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나도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잘난 가족은 그 잘난 가족이고 난 나거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가족을 점검하는 그 시간도 같이 가지면 좋으니까 가족을 바라볼 때 냉철한 객관적인 시각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플러스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가족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거는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만족감이 있을 것 같으세요? 나는 지금 혹시 1000억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 세상 걱정 근심 없이 그런 선생님들 혹시 계신가요? 1000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아무도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보는 화면 속에서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해요. 요즘에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40대, 30대, 40대 이제 가장들, 그다음에 뭐 그 어머니들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진짜 뭐 그 몇십억 정도만 있으면 나는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래요. 몇십억이 있든 몇천억이 있든 그게 나에게 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건 간에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여기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나는 부족해라고 여기면 나는 거지인 거예요. 근데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가족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내가 꾸리고 있는 가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 지금 내가 꾸리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사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솔직하게? 혹시 손 한번 슬쩍. 아무도 안 드셨죠? 우리 서정희 선생님 자신 있게 드셨어요. 놀라우신데? 또 다른 분들은 없으시죠? 네. 왜냐면 사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나는 항상 부족한 게 자꾸 내 눈에 보여서. 서성희 선생님이 아마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는 이유는? 네, 제가 바라는 남편의 상, 또 아버지의 상을 좀 남편이 잘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각자의 자기의 삶을 좀 성실히 잘 하고 있고, 저 역시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지만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100점이에요. 그렇구나. 서성희 선생님 네. 혹시 죄송한데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3명이 있는데요. 중3 딸아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또 여자아이,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와, 다복하시구나. 첫째가 혹시 맨날 전교 1등해서 오시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왜냐면 많은 엄마들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지 사실 행복한 부모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서성희 선생님이 한테 제가 아이가 맨날 전교 1등 해요? 라고 물었는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라고 엄마가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100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관점의 전환인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은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가족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게 있어서 가족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되게 헷갈리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선 가족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은 뭐냐면 키워드인 거예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명명해 놓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전적 정의이기는 해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정의. 여기서 누가 중심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부가 중심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가정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남편은 찬밥 신세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부인들은 오롯이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부부가 가장 가족의 우선이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제가 또 소개는 할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개념 자체가 이거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가족이 맞을까요? 가정이 맞을까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가족과 가정? 제가 써놓긴 했죠.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집단인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임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런 거. 요게 이제 가족이고요.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과 그 가족 생활을 위한 곳, 그 다음에 그 장소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의미인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의 가족의 모습은 가족에서 점점 가정의 모습으로 많이 변화해 간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제가 뒤쪽에 가서 설명을 계속 드릴 예정이에요. 가족과 가정 구분하는 게 사실 뭐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인 선택을 한 고 김혜경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질문하신 거죠, 선생님? 통하셨나 봐요. 그죠? 통화인데 마이크 안 끄고 통화하셨나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게 뭐냐면 가족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족이란 어떤 것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바로 친밀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부로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폐쇄적인 집단인 거예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가족 했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했을 때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관계. 바로 그게 폐쇄적인 집단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입하기도 쉽지 않고 내 마음대로 탈퇴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난 이제부터 딸 안 할 거예요. 확 끊어버리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한참 뒤에라도 다시 찾아와서 화해하고 뭐 드라마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것 자체는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가족 이제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가족 규칙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나 다요. 그거를 비록 표현하거나 안 표현하거나 그런데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 될 수가 없어요.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특징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집단인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각 가족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기는 해요. 사회 자체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생겨나고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생겨나고 사회로 말미암아 국가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거는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가족 이거 이 예술 작품이 잘 안 없어지네요. 그죠? 가족 저한테만 보이나? 선생님들도 보이시죠? 노란색 예술 작품? 네, 그죠. 가족의 기능을 보면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친밀한 기능인 거예요. 아까 내 울타리, 내 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쓰러져 지쳐서 왔을 때 나를 유일하게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가족의 특징의 첫 번째에서도 사실 친밀감이었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친밀함이 없으면 사실은 별로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대면대면해도 내가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올바르게 가족의 기능을 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협조단이에요. 이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 친구 간에도 뭐 가끔 밥을 사고 가끔 밥을 얻어먹고 하기도 하지만 매번 밥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매번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공급받을 수 있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단위가 바로 가족인 거죠. 그죠? 혹시 그 부모님들 여기 계신데 그 성장한 자녀들이 있으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아이들 키우시면서 든 모든 비용을 혹시 적어 놓으신 분 계세요? 너 중학교 학비 얼마, 학용품비 얼마, 용돈 얼마 안 그러시잖아요. 뭐 그거를 뭐 따질 수도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냥 무상적으로 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경제적 협조단위인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혹시 요즘 세대의 이제 부부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각자 주머니를 차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주머니를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의심 없이요. 근데 사실 그거 되게 놀라운 일인 거 아세요? 사람의 의와 사람의 정이 어디서 가장 많이 끊어지냐면 바로 돈이잖아요. 근데 남남인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긴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믿고 있든. 월급 봉투를 들어오면 그대로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자녀 출산, 그 다음에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사회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가족의 기능인 거예요. 자녀를 놓고 나면 그 자녀가 사회에 들어가서 일원으로서 행동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지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나는 누구누구 집 딸 혹은 나는 누구누구 집 아들로만 살아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며느리, 누구누구의 사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라는 그 직함까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새로운 지위이자 사회적인 역할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경향성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인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 경제적, 그 다음에 출산과 사회화, 새로운 지위에 대한 부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이게 바로 현대가족의 구조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가족은 되게 많이 변했어요. 왜 변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현대가족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뽑냐면 이제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뭐 명절에 가면 저도 이제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되게 정확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박 씨 집안에 그 5대째 첫 번째 딸로 태어나서 여자 이런 얘기는 듣고 자라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엄마, 작은 엄마, 그다음에 저희 그 오촌 아저씨들의 부인들은 다 맨날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식사할 때도 커다란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작은 할아버지, 아빠, 작은 아빠 그리고 제가 앉았어요. 그리고 오촌 아저씨들은 그 다음 상에 앉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에 할머니, 작은 할머니 앉고 또 그 다음 상에 이제 며느리들이 앉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유교적인 가치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에는 가치관이 엄청 많이 변화가 되었죠. 권리 존중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거에 이제 그 일익을 담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녀에 대해서 벌벌 떠는 가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 명 혹은 두 명밖에 안 낳으니까 아이들이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벌 떠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치관이 되게 많이 변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 구조가 다원화가 되면서 또 경제 자체가 불안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오는 사람은 남성, 여성들은 집안일을 해야 돼라고 했었었는데요. 경제가 되게 불안하다 보니까 여성들까지 산업정선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목소리가 나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었냐면 이제 거의 지금 요즘에 보면 이제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자기 아들, 며느리 오면 꼴보기 싫다고 그래요. 그 자기 아들이 부인의 요만한 핸드백 달랑 들고 달랑달랑 따라다니면 되게 짜증난다고 막 그러고 막 아들이 부엌에 들어와서 막 뭐 하고 막 이런 거 며느리는 그냥 누워 있고 저희 집에 이제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90이 넘으셨단 말이에요. 90이 넘으셨는데 요즘에 그 연예인들 실세 1호가 되기 싫은가? 뭐 그거를 한 번씩 보는데 보면 여성 연예인들이 주로 돈을 벌고 거기는 남성 연예인들이 주로 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성 연예인들이 주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연예인들은 새벽에 3시, 4시까지 일하다가 들어오고요.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아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데 저희 할머니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기집이 남편이 밥을 하는데 저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게 이제 생각의 차이가 달라진 거죠. 근데 여성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또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기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대 가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는 그 전통적 가족관이 단절이 됐어요. 이 부분이요. 전통적 가족이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질서였잖아요. 예전에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먼저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버지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인지 아세요? 요즘 젊은 세대 부부들 보면 아이가 먼저예요. 그죠? 잘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원래는 아빠 이렇게 된 거죠. 남편, 부인, 그다음에 요 밑에 자녀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바뀐 거예요. 남편 쑥 내려가고 아이들이 위로 쪽쪽쪽쪽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연대성이 약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중심축이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의 중심축 자체가 딱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뒤집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연대성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핵가족에서 이제 소가족으로 되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핵가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저희 가족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부부 그다음에 2~3명의 자녀를 핵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원래 우리나라는 확대가족이었잖아요. 저희 아빠가 자라셨을 때만 해도 뭐 그 사촌 동생들하고 다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핵가족의 세대였는데 요즘에는 어떤 세대로 가고 있느냐 바로 소가족화되는 거예요. 소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커지게 된 거예요. 요즘에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돈이 되게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부들이 결혼을 해도
거의 자녀를 낳지 않죠. 저출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부들이 우리 세대만 해도 사실 부부들이 이렇게가 아니라 뒤집어지다 보니까 아이 우선적인 세대에서 크다 보니까 부부들이 누군가를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고 싶다라는 가족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족화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 규모가 되게 축소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1세 뒤에 가서 이제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 1세대 가족이 되게 많아진 거 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3세대 가족에서 살았어요. 3세대라는 것은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게 3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세대라는 얘기는 부부끼리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더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화 재밌는 거 하나 나왔는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B급 며느리입니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결혼은 했어. 이 남자랑 결혼을 했지만 저 남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어머니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저 남자의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고 내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각자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혼을 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자 이렇게 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점점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3세대 가족 가구는 찾아보기가 요즘에는 점점 쉽지가 않다라는 것도 있죠. 또 현대가족의 특징의 네 번째는 뭐냐면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 건데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확대 가족도 되게 많아요.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도 되게 많잖아요. 또 어떤 가족이 많냐면 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이제 부천이잖아요. 부천에서 보면 그 다문화 가족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엄마가 외국인들. 아빠가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한민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의 민족. 제가 예전에 스웨덴에서 1년 정도 유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스웨덴 사람들,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영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미국 친구, 그 스웨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미라야. 왜 너는 니네 엄마 아빠를 우리라고 표현하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발견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한민족이야 라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 조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유치원 때 5살 때 자기 친구한테 이제 저희 아빠가 잠시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저랑 저희 엄마 아빠를 소개하면서 자기 친구한테 야 누구누구야 내 엄마 그러니까 내 고모야 내 할머니야 내 할아버지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희 조카가 약간 말이 조금 늦대서 말이 약간 늦대서 얘가 내라고 표현하는가 보다. 그 아이적 시절의 언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제가 조카한테 뭘 갖다 주러 가면서 조카랑 친구가 있길래 더운 날이라서 고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빵집에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빠바에 데리고 가서 먹는데 이제 그 조카 친구가 이분은 누구야? 라고 물으니까 제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내 고모야. 신기하죠? 언어가 바뀐 거예요. 우리에서 내로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문화 가정이 많아진다라는 개념인 거죠. 한민족 자체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이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비혼 출산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요라고 하는 가정도 되게 많고요. 또 분거 가정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 3대가 복을 쌓아야 할 수 있다라는 뭐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헤어져서 주말부부. 주말부부 감사해요. 3대가 덕을 쌓아야지 할 수 있다는 그 주말부부가 되게 많아진 거 아세요? 자녀들은 학교 때문에 서울, 경기도 지방에 많이 살고 있고요. 남편들은 돈을 벌러 지방에 가 있는 가정도 되게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엄청 많고요. 또 어떤 가족이 있냐? 좋은 가정, 조성 가정.
그죠? 부모님들이 나가버리고 아이 키우는 가정도 많고요. 입양 가정, 요즘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입양 가정도 많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1인 가족도 되게 많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최근에 1인 가족들의 뭐 복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부모 가족도 되게 많아졌다. 이게 현대 가정의 되게 다양성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